소화불량은 현대인의 삶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다. 특히 바쁜 일상과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 소화불량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복부 폐만감, 소화불량, 트림, 심지어 구역질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증상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소화불량은 많은 사람에게 공통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소화불량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소화불량의 원인. 소화불량의 원인은 다양하며 개인의 생활 습관, 식습관,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째로, 식습관이 소화불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식, 급하게 먹기,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은 소화가 어려워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로, 스트레스와 불안은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심리적 긴장은 위장관의 기능을 저하시켜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에 영향을 미쳐 소화기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셋째로, 소화기관의 구조적 문제나 질병도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 위염, 위궤양, 장염 등은 소화 기능을 방해하여 불편함을 유발한다. 이러한 질환은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넷째로, 특정 약물의 부작용도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항생제, 진통제, 항울제 등은 위장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약물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감소시켜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화에 따른 소화 능력의 감소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소화불량 예방에 필수적이야. 소화불량의 유형. 소화불량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특별한 질병이나 구조적 문제 없이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위장관의 운동성 저하나 소화효소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로 복부 팽만감, 트림, 구역질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리적 요인과도 연결될 수 있다. 둘째는 기질성 소화불량이다. 기질성 소화불량은 위장관에 실제적인 질병이나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위염, 위궤양, 담낭염 등의 질환이 이에 해당한다. 기질성 소화불량은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소화불량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기질성 소화불량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화불량의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소화불량 자가진단 방법. 소화불량이 의심될 때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소화불량의 주요 증상을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감, 트림, 구역질, 속쓰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소화불량을 의심할 수 있다. 둘째, 증상의 빈도와 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언제, 얼마나 자주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기록하면 소화불량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식습관을 점검해보자. 과식, 급하게 먹기, 기름진 음식 섭취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소화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특정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 지속적인 소화불량 외에도 심한 복통, 구토,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조절함으로써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만약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소화불량 예방 및 관리 방법.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고 과식이나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기관의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음식을 충분히 씹어 삼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벼운 산책은 소화기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명상, 요가, 운동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심리적 안정은 소화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러한 물질들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일, 채소,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섬유소는 장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여덟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소화기관의 기능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홉째, 식사 환경도 중요하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주의 집중을 통해 식사에 몰입하면 소화가 원활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소화기관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검진은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을 통해 소화불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소화불량은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소화불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며 스트레스 관리 또한 소화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소화불량을 잘 관리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산이므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화불량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리로 건강한 소화기 기능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빛나는 인생 후반기, 품격 있는 인생 조언. 노후 길잡이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